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연수와 대분수가 나와 있네요. 이렇게 대분수라고 하면 우리가 분수에서요. 분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1이 안 되는 수를 나누면서 생각했었는데요. 1보다 작은 수를 계산하면서 나왔던 진분수가 있었다면 우리가 1보다 큰 대분수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수를 나누는 기준은 바로 1이라는 기준이에요. 1이라는 기준을 두고요. 1보다 작으면 진분수고요. 1보다 크면 대분수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대분수의 곱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분수의 곱셈은 좀 뭔가 특별할까요? 뭔가 다르게 계산을 할까요? 그래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을 가지고 대분수의 계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분수에 있어서는요. 얼마쯤일지 예상해 보는 거라고 했어요. 이 1과 3분의 1이라고 하는 값 자체가요. 1보다는 큰 수예요. 하지만 2보다는 작은 수예요. 따라서 1쯤 되는 값이에요. 우리가 반올림을 생각한다면 1과 3분의 1은 1에 가까운 수라고 할 수 있겠죠. 1쯤 되는 것이 2와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수는 커봐야 2보다 좀 더 큰 거죠. 그리고 작으면 4는 안 되는 수겠죠. 우리가 1과 3분의 1이라고 한 수가 2가 안 되는 수이므로 4는 안 되지만 2보다는 큰 수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분수의 값을 어림해 보고요. 이 어림을 했을 때 곱해진 결과값을 예상하는 거 분수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분수를 보고요.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내가 곱하려고 하는 수가 양이 얼마쯤인지 어림을 해보고 거기 결과값을 예상하고 나온 값이 내가 예상한 거랑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해보는 작업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2 곱하기 1과 3분의 1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우리 앞에서 어떤 방법이 있었죠? 그래요. 똑같아요. 첫 번째, 이 1과 3분의 1이라는 부분, 이렇게 자연수 부분과 분수 부분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면 1과 3분의 1은 가분수로 고쳐놓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따라서 1과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가분수로 바꾸면 3분의 4가 되고요. 이 3분의 4라고 하는 것은 3분의 1이라는 단위 분수가 4개 곱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쵸? 이것이 2와 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3분의 4이므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방법대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2 곱하기 1과 3분의 1을 바꿔서 1과 3분의 1 곱하기 2로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곱셈에서는 앞과 뒤를 바꿔 계산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1과 3분의 1 곱하기 2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그래요. 이 자연수 부분에 2배 해주고 3분의 1 부분을 2배 해주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먼저 슬기 친구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겠습니다. 슬기는 2 곱하기 1과 3분의 1을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그림을 한번 잘 볼게요. 이 그림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준을 보면은요. 0이 시작하고요. 이만큼이 1이에요. 그리고 2, 3, 4예요. 이건 자연수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수 1, 자연수 2, 자연수 3, 4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의 3분의 1이라고 했네요. 2의 3분의 1의 뜻은 뭐죠? 2를 세등분한 것 중에 하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2라고 하는 전체 2를요. 똑같이 3등분을 했어요. 하나, 둘, 3등분, 셋, 3등분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차지하는 거, 바로 이만큼이 되겠죠. 이게 바로 2의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2의 3분의 1을 몇 칸을 갖냐면 하나, 둘, 셋, 네 칸을 갖네요. 그러면 2의 3분의 1이 4개 있으므로 결국 2의 3분의 4가 되겠죠. 2의 3분의 1을 4배 한 값이에요. 따라서 2의 3분의 4가 됩니다. 1과 3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을 3분의 4로 보고 계산을 했습니다.
따라서 2의 3분의 4는 결국 2의 3분의 1의 4배가 되는 거죠. 결과로 두고 보면 얼마죠? 자연수 2는 있고요. 자연수 2와 3 사이에 이 1이라고 하는 수를 세등분한 것 중에 두 칸을 차지하므로 2와 3분의 2가 결과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슬기는 1과 3분의 1이라고 하는 대분수를 3분의 1의 4배, 즉 3분의 4로 고쳐서 계산을 했습니다. 슬기가 계산한 방법대로 식을 한번 완성해 볼게요. 2의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4배가 있으므로 2의 3분의 4 어떻게 계산했냐면 1과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했습니다. 따라서 는 뒤로 보겠습니다. 2는 그대로 있고요. 1과 3분의 1은 3분의 4라는 가분수가 됐고요. 이 계산도 할 수 있죠. 자연수가 앞에 있으나 뒤에 있으나 우리가 분자에 곱해서 계산한다는 거 앞에서 배웠습니다. 따라서 3분의 8이 되고요. 3분의 8은 대분수로 고쳐주면 2와 3분의 2가 되겠네요.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이 그림을 식으로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이번에는 지혜의 계산 방법을 보겠습니다. 지혜는 2 곱하기 1과 3분의 1을 계산한 방법입니다. 그림을 보아하니 지혜는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했나요? 자, 2를 먼저 몇 배를 했을까요? 그래요. 이 0에서 2라는 자연수를 한 배를 한 거예요. 한 배라고 하는 건 그냥 이 그 자체죠. 한 번 있다, 한 번 더 했다. 그래서 2 곱하기 1이라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보니까 0과 2 사이를 전체 똑같이 3등분 한 것 중에 1을 차지하고 있네요. 즉, 이 3분의 1이 있는데 2를 전체 3등분 한 것 중에 1을 차지하고 있는 거. 따라서 2의 3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은 2 곱하기 3분의 1과 같네요. 즉, 지혜는 이 대분수를요, 있는 그대로 1이라는 자연수 따로, 그리고 3분의 1이라는 분수를 따로 보고 계산을 했습니다. 지혜는 1과 3분의 1을요, 1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두 개가 더해져 있는 것으로 보고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연수 부분도 2배 해주고, 이 분수 부분도 2배를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계산 방법을 보고 식을 한번 완성해 볼게요. 0에서 2라는 자연수가 있는데 그냥 하나, 그냥 그 자체예요. 한 배. 그리고 이 전체 0에서 2까지를 3등분 한 것 중에 한 칸을 차지하는 2의 3등분 한 것 중에 하나를 의미한다고 했죠. 이걸 식으로 나타내 보면 2 곱하기 1과 3분의 1은 자연수 부분과 분수 부분을 따로따로 떨어져 생각해 볼게요. 곱하기 1 곱하기 3분의 1에 2 곱하기 2 곱하기라고 되어 있고요. 는 뒤로 계산을 보시면 이 1은 2가 되고요. 2 곱하기 3분의 1은 우리 앞에서 배웠죠. 2 곱하기 3분의 1은 이 자연수 부분이 분수의 분자 부분과 곱해져서 계산되더라. 따라서 3분의 2와 같고요. 이것을 한번 써주면 2와 3분의 2라는 거죠. 2라는 자연수는 있고요. 그리고 3분의 2가 더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슬기와 지혜를 비교해 보니 우리 앞에서 배웠던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와 똑같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한 슬기나 대분수 부분을 있는 그대로 자연수와 분수로 나누어서 계산한 지혜나 결과는 같지만 과정은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슬기의 방법은요. 자연수를 단위분수로 바꿨어요. 즉, 이 단위분수라고 하면 3분의 1이라는 단위분수를 4배해서 3분의 4라는 우리 원래 알고 있던 자연수 곱하기 진분수의 계산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계산을 쉽게 해줬다는 장점이 있어요. 지혜는요. 자연수 부분과 분수 부분을 따로따로 구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과 3분의 1이라는 이 양 자체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것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그것을 2배를 한다 하더라도 이 값은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 값이 될 거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한 가지 방법이 아니고요. 이렇게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하면 우리가 알던 분수의 계산 원리를 그대로 따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숫자가 커짐으로 계산해서 잘못했을 경우에는 오류가 생긴다는 거. 그리고 지혜도 자연수와 분수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좀 헷갈릴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결과값이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어서 장점이 있다는 거.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한 가지가 아니고요. 실기의 방법도 그리고 지혜의 방법도 각각 적용해 보면서 문제를 이해하시길 바래요. 분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수 감각이 되게 중요해요. 분수는요, 이 수의 감각으로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 의미를 알 수 있다면 문제의 반은 이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수는 의미를 이해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계산도 쉽게 할 수가 있답니다. 반드시 어림해 보고요. 예상하는 거. 분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반드시 꼭 해보고 문제를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곱하는 수가 2와 5분의 3이라든지 3과 6분의 5, 그 외에 여러 가지 수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계산 방법은 달라질까요? 이 대분수의 계산 방법을 가분수와 자연수와 진분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계산을 했는데 숫자가 달라져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계산할 수 있겠죠. 계산할 수 없다면 아마 교과서에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건 모든 방법에 적용이 되니까 이렇게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교과서에 나오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겠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2 곱하기 2와 5분의 3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2 곱하기 2와 5분의 3 먼저 는 뒤로 보겠습니다. 2와 5분의 3이 5분의 13으로 가분수로 바뀌었네요. 자, 이런 경우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똑같아요. 2 곱하기 5분의 13이나 5분의 13 곱하기 2 똑같다고 했죠. 따라서 이 자연수 부분은 분자와 곱해져서 계산됩니다. 따라서 5분의 2 곱하기 13이고요. 결과값은 5와 5분의 1로 나오네요. 이번에는 2와 5분의 3이라고 하는 부분을 2와 5분의 3을 띄워놓고 이렇게 2배 해주겠습니다. 2를 2배 해주고 또 2를 5분의 3배 해주겠습니다. 2를 2배 해주면 4가 나오고요. 2를 5분의 3배 해주면 이 2라는 것을 전체 5등분 나눈 것 중에 3배를 해주면 5분의 6이 나오네요. 5분의 6은 1과 5분의 1이므로 같이 계산을 해주면 5와 5분의 1이 나옵니다. 결국 2와 5분의 3은 5분의 13과 같고요. 2와 5분의 3은 2 더하기 5분의 3이기도 해요. 따라서 의심할 여지 없이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대분수가 오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계산해낼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결과값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의심하지 말고 이 계산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연수 곱하기 분수를 계산을 할 때 이 분수가 진분수이든 대분수이든 간에 우리가 배운 방법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배운 내용 마지막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연수 곱하기 분수를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이 화면을 멈춰 놓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래요. 자연수 곱하기 분수를 한다 하더라도 이 자연수와 분수의 분자 부분을 서로 곱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수를 계산을 할 때 자연수가 뒤에서 곱해지나 자연수가 앞에서 곱해지나 이 자연수 부분은 바로 이 분수의 분자에 두고 곱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요, 기계적으로 암기해서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요. 분수 곱하기 자연수의 의미를 이해하시고요. 이 자연수 곱하기 분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수 곱하기 자연수에서는요, 예를 들어 5분의 2라고 하는 분수가 있어요. 이 분수를 3배를 할 거예요. 이것의 의미는 5분의 2가 한 번, 두 번, 3번 더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즉 5분의 2 더하기 2 더하기 2와 같고요.
2 더하기 2 더하기 2라고 하는 것은 2 곱하기 3과 같겠죠. 따라서 5분의 2 곱하기 3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식을 쓰고 보니 이 2라는 것과 곱하기 3은 2 곱하기 3으로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뒤에 자연수가 곱해져 있는 분수의 계산은 이 자연수를 분자에 두고 계산을 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수 곱하기 분수 상황을 한번 볼게요. 3 곱하기 5분의 2라는 분수 상황은요. 이 3이라고 하는 것을 5등분 나눈 것 중에 2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3을 2배 한 것과 좀 다르게 5등분으로 나눠야 하므로 이 수는 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3을 똑같이 5등분 나눈 것 중에 2배입니다. 3을 똑같이 5등분 나눈 것 중에 2배를 의미합니다. 3 곱하기 5분의 1을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이 3개를 각각을 5등분을 할게요. 이것에 하나를 차지하는 게 하나, 둘, 셋. 결과적으로 5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둘, 3개가 있는 상황이 바로 3과 5분의 1 상황이에요. 이것은 1을 5분의 1배 한 것이 3개 있는 것 같으므로 1 곱하기 5분의 1은 결국 5분의 1과 같고요. 이것을 3배 해준 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죠. 5분의 1이 3개 있는 거. 따라서 5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1과 같으므로 5분의 1 곱하기 3. 따라서 5분의 3 곱하기 1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3 곱하기 5분의 1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를 하고요. 5분의 1이라고 하는 게 3배가 있는 상황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3 곱하기 5분의 1도 숫자로 보기 전에 우리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3 곱하기 5분의 1은 5분의 3 곱하기 2와 같고요. 이건 역시 분자 부분과 곱해질 수 있으므로 5분의 6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자연수 곱하기 분수를 하나, 분수 곱하기 자연수나 같다고 했어요. 이것은 바로 5분의 2 곱하기 3과 같은 의미죠. 따라서 5분의 6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오늘 배웠던 자연수 곱하기 분수의 의미를 좀 더 이해해 주시고요. 이것을 토대로 봤을 때 결국엔 자연수가 뒤에 붙나 자연수가 앞에 붙나 결국에 이 자연수 부분은 분수의 분자와 계산할 수가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분수와 자연수의 계산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이렇게 분수 곱하기 자연수나 자연수 곱하기 분수나 똑같이 이 자연수 부분은 분자와 곱해서 계산한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계산은 이렇게 하겠죠. 하지만 이 계산을 할 때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을 한다가 아니라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계산을 하는지 계산 과정을 설명해 보도록 합니다. 중요한 문제가 나왔어요. 동그라미 안에 기호를 알맞게 쓰고요.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3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자연수 곱하기 분수가 있네요.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계산 방법을 누누이 설명했으므로 바로 계산해 줄게요. 5분의 3이 되고요. 이 5분의 3과 3을 비교해 볼게요. 똑같이 3이 있었고 이것은 3이 있고 여기는 5분의 1배를 했어요. 그런데 누가 더 크죠? 그래요. 앞의 수가 더 커졌어요. 분명히 곱하기를 했는데 왜 나보다 결과가 작아졌을까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3이 있고요. 이번엔 3 곱하기 1을 했네요. 결과는 3이죠. 이것은 두 수가 같네요. 곱하기를 했는데 같을 수도 있네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3이 있고요. 곱하기 8분의 5를 했습니다. 역시 8분의 5배를 한 거겠죠. 결과는 8분의 3, 5, 15가 되겠네요. 8분의 15는 1과 8분의 7이 되겠습니다. 곱해주고 나니 처음 3과 비교해보니 앞의 수가 더 크네요.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3이 있고요. 두 번째 수는 3에 1과 4분의 3을 곱했습니다. 선생님은 자연수 부분과 분수 부분은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게요. 3 더하기 4분의 9가 되고요. 5와 4분의 1이 되겠네요. 결과는 오른쪽이 크네요. 여러분 이렇게 네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신기한 점을 발견했나요? 발견했다고요? 그래요. 어떤 점을 발견하셨나요? 그래요. 이렇게 곱하는 수가요. 1이라는 기준으로부터 더 크면은요, 값이 커져요. 그런데 곱하는 수가 1과 같으면 값은 변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곱하는 수가 1보다 작아요. 그러면 값이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곱셈 있죠. 곱셈을 할 때는 값이 항상 커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곱셈 부분은요. 2단 어떻게 했죠? 곱하기 2였어요. 3단 곱하기 3이었어요. 4단 곱하기 4였어요. 그래요. 이때는 우리가 다 1보다 큰 수들을 곱해서 나온 결과값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곱셈을 하면 값이 커지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바로 분수의 곱셈을 배운 순간 이 분수라는 것에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수라고 하는 것은요. 1을 기준으로요. 1을 기준으로 값이 클 수도 있고요. 작을 수도 있어요. 1을 기준으로 작은 분수를 우리는 진분수라고 합니다. 1을 기준으로 큰 분수는 우리는 대분수 또는 가분수라고 합니다. 물론 대분수나 가분수는 1보다 큰 수이므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2단, 3단, 4단처럼 결과값을 더 크게 만들어요. 하지만 이렇게 진분수, 즉 1보다 작은 분수인 경우에는 아무리 곱해도 값을 더 작게 만들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준은요, 바로 1이에요. 한 배를 해서는 결과값을 변형시킬 수가 없어요. 한 배는요, 그냥 내 자신이에요. 아무리 큰 수라고 해도 한 배를 하면은 내 자신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1보다 큰 수를 곱했을 때, 그때는 수가 커지겠죠. 그런데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 수가 더 작아진다라는 거. 그때 기준은 바로 1이라는 거.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학년 때 분수의 곱셈을 배우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빠르게 배워서 분수의 곱셈을 할 수 있어요. 저학년 때도. 하지만 그 의미를 알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5학년쯤 되면 우리가 의미까지 이해할 수 있는 생각하는 머리가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수의 곱셈을 기계적으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분수의 곱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최종 목표는 곱하는 수가 1을 기준으로 클 때는 당연히 커지겠죠. 그런데 1보다 작을 때는 내 자신보다 작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기준이 되는 수는 뭐라고요? 그래요. 바로 1이라고 하는 기준이에요. 선생님이 5학년 수업을 쭉 하면서 매번 기준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요.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언제는 되고 언제는 되지 않는지가 불분명해져요. 그러면 수학을 할 때 많이 헷갈리거든요. 반드시 기준을 정해놓고요. 이 기준으로 1보다 작은 분수인지 1보다 큰 분수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분수의 곱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생님과 공부를 잘 마쳤다면 여러분들 이 세 문제 직접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잠시 멈추시고요. 계산을 한 다음에 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설명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5 곱하기 9분의 1 계산해 보겠습니다. 5 곱하기 9분의 1은 이렇게 자연수 부분은 분수의 분자와 곱해짐으로 9분의 5분의 1로 나타낼 수 있고요. 답은 9분의 5겠죠. 이렇게 5라는 자연수에 9분의 1, 1이 안 되는 수를 곱했어요. 따라서
결과값은 나 자신 5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7 곱하기 7분의 5는요. 7보다 값이 클까요? 작을까요? 그래, 이 결과값도 7보다 작은 결과값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7이라고 하는 것을 5배를 하는데 그냥 5배를 하는 게 아니에요. 7개로 나눈 것 중에 5개를 의미하므로 당연히 내 자신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계산을 해주면 약분이 되네요. 따라서 5만 남습니다. 10 곱하기 1과 15분의 4. 결과값이 어떨까요? 그래요. 10이라는 것을 한 배는 해줘요. 그리고 조금 더 해줘요. 물론 2는 안 되는 수지만 15분의 4만큼 더 커질 수가 있는 수라는 거예요. 10이라는 나 자신보다는 훨씬 더 큰 값이 나오겠네요. 10을 한 배 했을 때는 10이 나오지만 그래도 15분의 4배를 좀 더 해줬잖아요. 그러므로 10보다는 더 큰 결과값이 나오겠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대분수에서 자연수와 분수 부분을 따로 떨어져 놓고 생각했네요. 이렇게 자연수 부분과 분수 부분입니다. 10을 한 배를 해줬어요. 당연히 그냥 10 그 자체가 나오겠죠. 그리고 10을 15분의 4배만큼 해줬어요. 10보다는 작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때 먼저 약분을 해주고요. 3, 2, 따라서 3분의 8이 나오겠죠. 이 3분의 8이라고 하는 수는 10보다는 훨씬 작은 값이에요. 그렇지만 앞에서 한 배를 해줬던 10이 있기 때문에 요만큼 더 많이 늘어난 거죠. 따라서 이렇게 1보다 큰 대분수를 곱했을 때는 큰 수가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한 배보다는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지만 10을 2배 한 수보다는 조금 덜 늘어났겠죠. 그래도 10보다는 큰 수이니 결과값은 12와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이 3분의 8이라고 하는 거는 2와 3분의 2예요. 자연수 부분에 2와 10을 합해서 12가 됐고요. 3분의 2는 거의 1에 가까운 수죠. 따라서 이 결과값은 반올림을 생각했을 때 3분의 2는 1에 가까운 수이므로 13쯤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수에 1과 15분의 4를 곱한다면 물론 2배만큼인 20까지는 늘어나지 않지만 10보다는 큰 수인 13쯤 되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분수의 곱셈을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지치기도 해요. 그 지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계산만 하려고 해서 그래요. 계산만 해서 이렇게 복잡하고 약분해야 되고 곱해야 되고 왜 이렇게 나를 괴롭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계산만 하면 선생님도 너무 재미가 없어요. 분수의 곱셈은. 하지만 이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지 한번 이해해보고 그리고 분수를 어림해보고 결과를 예상해보는 활동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분수를 계산할 때요. 막연하게 기계처럼 약분하고 계산하고 곱하고 나누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분수를 이해하고 분수의 수를 어림해보고 그리고 결과를 예상해보는 활동을 한다면 분수가 아주 재밌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재미에 한번 빠져보시길 바래요. 그러려면 수학책 덮고 끝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요. 오늘 배운 자연수 곱하기 분수에 해당하는 익힘책 반드시 풀어보셔야 되고요. 익힘책으로 부족하다고 하는 친구들은 개인적인 다른 문제집을 한번 풀어보시면서 분수의 곱셈을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죠? 선생님 믿어요. 다음 시간에는 진분수의 곱셈을 알아보려고 해요.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분수를 곱할 때 곱하기 자연수를 할 수도 있었고요. 또 분수를 곱할 때 자연수를 앞에서도 곱하고 뒤에서도 곱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요. 분수 곱하기 분수, 분수끼리의 곱셈에 본격적으로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분수는 바로 진분수라는 거. 다음 시간에 배울 분수도 아주 재미있겠죠. 오늘 배운 내용 완전하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